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코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코님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찾아온 아코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원래 하려던 이야기는 있었는데 예. 또 급턴으로 바뀔 얘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떤 이야기인지는 또 아코님의 이야기는 들어봐야 돼요. 그죠? 그래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일이십니다. 아코요! 추운 겨울에 어울리는 사연을 하나 들고 와봤는데요. 산이랑 저 그리고 돌비 돌자 이렇게 4명이 네. 12월의 어느 겨울 울진으로 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건의 부탁은 산이 큰형님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요. 중간에 두서는 빼고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큰형님께서 부탁을 앞에 하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큰 돈으로 당시에 100만 원을 주신 적이 있으세요. 오이구, 예. 간 김에 좋은 데서 자고 울진 대게도 먹고 와라 얘들아. 그리고 얘들아, 내 막내 동생 산이 잘 챙겨줘서 고맙고 형들이 못나서 동생한테 하지 말아야 될 부탁을 하고 니들한테 괜히 짐을 주는 것 같아 미안하다. 이 말씀을 큰형님이 하시더라고요. 산이 큰형님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니까 죽으러 가는 거 형 아닌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형 왜 그러세요?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큰 돈 주면 놀다 오라는데 뭐 하루 이틀 가는 것도 아닌데 괜찮다고. 오히려 형님 괜찮습니다. 저희가 산이 잘 케어할 테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산이도 웃으면서 형 잘 다녀올게 괜찮다고 올해 연말 여행은 울진이다. 잘 먹고 올 거고 형 돈 고마워. 이렇게 저희가 형을 안심시키고 길을 네. 떠났어요. 네. 이런 대화가 훈훈하게 오고 가며 울진을 출발을 했거든요. 참고로 저희 트렁크에는요. 취사 도구뿐만 아니라 산이가 준비하자는 물건들을 싣고 가고 있었어요. 첫 번째 10kg가량 굵은 천일염, 그리고 어릴 때 저희들이 자주 가지고 놀던 초록구슬 아세요? 어릴 적 한 개에 뭐 10원 하던 구슬 있죠. 그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네, 이렇게 맞아요. 문양 들어가 네. 있는 거. 네, 요즘 애들은 모를 거예요. 몰라요. 구슬동자도 모를걸요. 예. 그럼요. 예. 그리고 제사 지낼 때 피우는 향들, 그리고 다이소에서 산 가위 5개, 노란색 노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 1리터. 네, 이렇게 준비를 해둔 상태에서 저희는 울진을 가면서 휴게실에서 간식도 사 먹고 중간에 영덕을 강구항을 들려서 대게도 실컷 먹고 형님이 용돈 거하게 주셨으니까 울진을 그리고 도착을 했거든요. 정확한 울진의 주소는 말 못 드리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거기는 유명한 계곡도 있어요. 울진은 바다도 있는데 우리가 가려던 어느 집의 목적지를 도착을 하고요. 거기에 계시는 주인분들과 인사도 이제 마쳤고 본격적으로 산이가 저희한테 시킨 일들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시간이 밤 11시쯤 일부러 그 시각에 맞춰서 저희가 도착을 한 거였거든요. 날씨는 영하권에 엄청나게 추운 12월이에요. 하지만은 산이를 제외한 저희 3명은요. 산이가 말한 대로 준비를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리저리 저희가 시다바리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여름엔 오싹한 기운으로 춥지가 않는다면 오히려 이런 추운 겨울에는요. 긴장을 많이 하다 보면 추운지를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저희는 당시 정말 긴장을 좀 한 상태였어요. 12시가 될 무렵 차 한 대가 들어오셨고 그 차에는 마찬가지 또 4명이 내리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은요. 무당으로 보이시는 한 분이 내리셨고요. 산이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고 저희를 보고 웃으시고는 이 총각들은 괜찮을 것 같네요. 산이 총각. 잠 못 자고 여러분 힘들더라도 젊은 총각들 잘 부탁해요. 라고 웃으면서 저희한테 무속인분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노끈으로 무당분이 말씀하신 나무 사이에 일단 끈을 묶으래요. 일단 저희는 이유는 묻지 않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움직였어요. 당시. 노끈 가지고 이리저리 이 나무에 연결을 하면서 묶어 있었고 땅 한쪽으로 가서는 삽으로 파서 거기에 불을 피우래요. 주위에 옹기를 만들래요. 땅을 좀 깊게 파서 이제 나무도 집어넣어서 불을 피웠고 그리고 우리가 왔던 길 그리고 이제 앞으로 차로 나가야 될 길에 소금을 듬섬듬섬 저하고 똘비 보고
산이가 뿌리라고 해서 무거운 걸 짊어지고 제가 굵은 소금을 그냥 주먹으로 던지면서 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돌미는 기름을 조금씩 뿌리더라고요. 예. 네, 향은 1시가 되면 무조건 꺼지지 않게 향냄새가 주위에 그윽하게 나도록 피우라고 했어요. 대략 오. 200개 정도 정말 많이 사왔어요. 와. 절대 꺼트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산에 불 안 나게 또 잘 감시를 해야 된다. 사실 거기는 산이었거든요. 산 밑에 계곡 쪽에 있는 집. 불 나면 큰일 나잖아요. 새벽 밤이고. 이렇게 부탁을 하곤 저희들이 각자 할 일을 하면서 새벽 1시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무당분께서 북소리와 함께 손과 발에는 기름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구판을 벌이셨어요. 네. 엄청난 아우라를 내뿜으며 하는 일들을 저희는 지켜보고 있었고 추우니까 당연히 아까 피워놓은 불을 쬐며 지켜보고 있었었는데 두어 시간쯤 지났을 쯤에 산이는 가위 하나를 들고선 이동식 하우스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선 갑자기 머리카락 한 움큼을 어디서 잘 나오더라고요. 예? 거긴 농막 하우스가 있었어요. 불을 피운 쪽으로 머리카락 한 움큼을 누군지도 모를 사람의 머리카락을 잘라와서는 그 불에 바로 던져서 태우더라고요. 예. 그리고 갑자기 향 뭉치를 자기 손에 피우더니 주위를 빙빙 돌며 얘도 마치 빙의가 된 것처럼 예. 향들을 또 산 주위를 계속 퍼뜨리더라고요. 거기 농막도 마찬가지. 저희는 일단 하는 걸 지켜보고 있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불을 쬐며 벙쪄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산이가 땅 주인분, 거기 계신 원래 주인분이죠. 그분들에게 가서는 구급차를 불러야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하면 아버님 어머니 불러주십시오라고 말을 전달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두 분의 땅 주인분들은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저희는 일단 이유는 몰라요. 서로 대화를 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끝나고 다시 산이는 저희 3명을 불러서 이제는 구슬을 3개씩 땅속에 깊이 듬섬듬섬 묻으래요. 앞에 텃밭이 길게 늘어져 있으니까 알겠다고 해서 저희가 좀 무섭기도 해서 3명이서 땅 파고 삽들고 저는 구슬 넣고 이렇게 듬섬듬섬 3개씩 묻었어요. 네. 그렇게 묻었고 이제 다 묻으니까 또 1시간 지나더라고요. 추운 상태에서 땅이 얼어져 있었거든요. 다시 손이 오돌오돌 떨면서 불을 쬐고 있었었는데 겨울바람이 새벽에 불다 보니까 행여나 산불이 정말 날까봐 저희는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불쏘시개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게. 계속 주위를 살피면서 잠도 못 자고 오돌오돌 떨면서 오전 6시, 무려 5시간이나 넘는 시간 속에서 무당분은 거기서 구판을 이제 끝내셨어요. 오. 눈가에는 정말 그 무당분도 피로감이 찌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었고 제가 물 하나를 가져다 주며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시더니 웃으시면서 무당분이 이제 곧 가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버티시나 보다. 저한테 그런 말을 하길래 누구요? 집을 바라보면서 거리시고는 다시 1시간이 지났을 때 산이가 그 주인분께 말을 하더라고요. 구급차 이제 부르셔야 됩니다. 네, 부르셨어요. 몇십 분이 지나니까 구급차는 도착을 하셨고요. 거기에서 나온 사람은 산이 큰형님 또래의 친구 이름은 찬수 형님이라고 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막하우스에서 일단 시신이 돼서 나온 건 아니에요. 예. 침대라고 해야 되겠죠? 이동식 거기 나오시는 게 그 찬수 형님인데 그런데 거기서 병원으로 이송 중에 사망을 하셨어요. 병원 중에 이송 중에 사망을 하셨고 저희는 이 사건의 끝으로 일단 모든 게 끝이 났으니까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인근 모텔로 가서 일단 잠을 청했어요. 너무 피곤해서요. 그리고 일어나서는 저희는 말을 했어요. 우리도 장례식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거기 있었잖아. 그렇지, 가야지. 산이가 고민을 좀 하더라고요. 그렇게 상의를 하고 당연히 장례식은 빨리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리고 저희도 조문을 했고요. 이틀 뒤에 육개장 수육을 먹으면서 일단 정확한 이유는 대충은 들었지만 이건 우리들만의 이야기거리는 맞지만은 네. 별의별 경험을 우리 다 해본다. 그치? 그런 말을 하면서 산이 큰형님이 오셨어요. 예. 뭐 이유는 산이는 다 알지만 이제 너희들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줄게.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에 저희가 투입이 되고 그러니까. 네, 됐는지. 산이 큰형님의 친구분, 이 주인공은 찬수형입니다. 지금 사망하신 분. 예. 예, 저희가 살고 있는 고향 사람이고요. 울진에 있는 이유는 거기 지역이 어머님의 고향이시래요. 거기서 예. 요양을 하던 것 같았어요. 네.
예, 여기서 요양을 하면 마지막을 준비하는 건가? 저희는 그렇게밖에 추측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 시키는 대로 거기 구판에 시다발이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일단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자면 공부를 잘하는 일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산이 큰형님의 친구인 바로 지금 돌아가신 찬수 형님이세요. 친구들을 괴롭히면서 즐기는 그런 나쁜 친구예요. 정말 전형적인 쓰레기 같은 친구 맞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 같이 놀고 자랐던 게 산이 큰형님. 유일하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중고등학교는 달랐대요. 다른 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피한 걸까? 이런 생각도 했었대요, 형님이. 무리들이 있잖아요, 일진에도요. 그 무리들 중에서도 악질적인 우두머리였어요. 학창시절에 일진놀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걸. 일진놀이는요, 말 그대로 범죄입니다. 범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0살이 되면요, 이게 막을 내는 거거든요, 일진놀이도. 네. 왜냐, 20살 때 그런 짓거리를 하면 정말 법으로 내 인생이 쫑 나는 거예요, 그쵸? 시간이 지나도 이거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네. 아킬레스건 같은 거죠. 피해자들은요, 영원히 그 상처의 기억을 안고 가고 있죠. 시골은 좁다 보니까 성인이 된 이 형님들, 졸업한 친구들의 대학생활이나 취업생활에 대한 세월이 흘러서 역시 이 찬수 형도 들을 거 아니에요. 공부 잘했던 일진인 찬수 형님은요, 막판 수능에 미끄러져서 재수를 했나 봐요. 근데 찬수 형님은 나름 과거 말 그대로 일진, 공부 잘하는 일진, 잘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나보다 못했던 놈들이 자기보다 더 잘 나간다는 소리를 하나둘씩 듣게 될 거 아니에요. 누구는 법대 갔다더라, 누구는 의대 갔다더라, 누구는 블로거로 성공을 했다더라, 누구는 유튜버가 됐다더라. 이런 시샘이 많이 남았나 봐요, 정말. 말 그대로 질투죠. 그 질투심이 여전히 일진놀이의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질투가 눈이 멀면요, 친구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험담을 하는 거예요. 똘비님한테 예를 들면 좀 죄송한데 살짝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여성 유튜버 민지, 남성 유튜버 똘비란 걔 성공했다며, 유튜버로 뭐 100만 유튜버 됐다며, 걔가 걔가 성공하면 나도 성공하겠다, 야 혹시 뭐 걔 사기치고 다니면서 그렇게 똘비 뭐 민지 이런 유튜버로 성공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배가 아프니까요. 네. 그리고 또 뭐 여자 걔 민지라네, 나한테 걔랑 사귀었잖아. 아니지, 정확하게 말하면 걔가 나 만나달라고 학창시절에 쫓아다녔던 이잖아. 야, 그런 애가 무슨 뭐 인플이 되고 뭐 유튜버가 됐다고? 아이고야, 세상 참 더럽게 흘러가네. 역시 질투예요. 예. 네, 이런 식의 찬수 형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고, 나보다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험담을 하고 모욕을 하면 깎아내리는 게 자기만의 위로 방식이었던 거예요. 네네. 못난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지역 고향에는요, 스키장이 가까워요. 무주 리조트라고. 저희 고향에서 무주 스키장을 갔는데 진짜 길이 험난해요. 오르막도 많고 내리막도 많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도 많이 가봤기 때문에 국도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찬수 형님께서 스키를 잘 타셨대요. 선수 출신 뭐 그런 정도로 잘 타셔서 뭐 집도 잘 사고 했다고 하니까 일진에다가 무주 스키장을 갔는데 빙판길이었나 봐요. 추운 겨울에 스키장을 가다 보니까. 그런데 음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큰 사고를 당하셔서 하반신이 불구가 되셨어요. 엄청나게 큰 사고였대요. 그런데 찬수 형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런 모습은 인정을 할 수가 없었나 봐요. 내가 한때 이랬던 사람인데, 뭐 내가 그런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있죠. 자기 위로 또 하반신 불구가 된 모습을 자신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나 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성격이 더 괴팍해져요. 그래도 산이 큰형님은 친구잖아요. 유일하게 산이 큰형님은 정말 절친이었대요. 네. 아무런 피해도 없고 왜 얘가 이렇게 됐나 좀 안타깝게 바라본 입장이셨대요. 저희 고향을 갈 때마다 산이 큰형님은 그래도 찬수가 걱정이 되니까 친구도 없고 자기라도 가끔 좀 놀러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항상 돌아오는 말은, 나보다 더 못난 것들이 참 잘 산다니까 어이가 없다. 야, 인생 참 불공평하지 않냐? 이런 말을 또 자주 했대요. 산이 큰형님은 그 당시는 레지라고 저는 기억을 해요. 의대 출신이시니까. 너 왜 그러냐, 찬수야. 아직도 그러고 사냐. 우리 나이 이제 많이 먹을 만큼 먹었지 않느냐. 애도 있는 친구들인데 너는 왜 자꾸 여기에서 멈춰있냐, 생각이. 예. 우리 어른이다. 그러지 마라. 나라도 너한테 정말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서 이런 말 하니까 오해하지 말라. 이런 말을 자주 했음에도 찬수 형님은 인정을 못하시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표출해서 행동으로 보이셨어요. 하반신 불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예.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밖에 없어요. 스마트폰이나. 그럼 그걸로 세상을 소통을 하는 거예요. 예. 뭐 하반신 붉으니까 말 그대로 스마트폰, 컴퓨터밖에 없다는 건 악질적인 악플러가 돼 있는 거예요.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들 누구냐? 아, 요즘 잘 나가는 블로그 이런 사람이네? 이런 여자 인플루언서는 뭐냐? 못생겼는데? 또 이런 유튜버는 왜 100만 유튜버야?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또 자기만의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잘 나가는 친구들 유튜브가 있어요. 저희 고향에 유명한 분 또 몇몇 계시거든요. 우리 똘비님도 마찬가지 너무 유명한 분이시고 끊임없는 상처를 주는 악플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래요. 네. 이런 찬수 형님의 형제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오빠, 형, 그러지 마라.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나중에 문제되면 어떡하냐. 이런 말을 해도 찬수 형의 대답은 나 같은 불구를 어떻게 구속시키겠냐고. 괜찮아. 그리고 내가 하는 추측 생각 이거 진짜일걸? 딱 이 관상이 그래. 이는 딱 봐도 남자 많아 보이고 또 뭐 이런 애는 인기도 없어야 되는데 참 운 하나 잘 뭐 만나가지고 성공한 것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상상을 자아내고 그게 맞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내 생각은 옳다. 예. 틀린 적이 없다. 자기 위로죠 역시나. 그게 우리가 보면 악덕 방식의 못난 거예요.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은 받나 봐요. 큰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정말 큰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어떤 유명한 블로거 분이 이 형님을 고소를 하셨어요. 악성 댓글과 모욕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당하셨거든요. 참고로 여러분들 사실을 유포를 하더라도 이게 모욕이 되면 그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맞죠. 가족들한테 하소연을 하며 이거 해결해달라고 떼를 쓰셨대요. 그 나이 처먹고. 안 좋은 일은 연달아 또 터졌대요. 보통 하나가 오면 둘도 오는 법이에요. 찬수 형님께서 저희 고향 친구들 마찬가지 험담을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유명한 인플루언서도 있고 유튜버도 계셔요. 역시나 그게 분노가 표출이 되셨나 봐요. 여럿이서 모여서 고소를 진행을 했대요. 또 그 새끼 하반신 불구고 나발이고 그냥 걔는 사람들한테 상처 줘도 돼? 그렇게 역시 고소가 여러 방면으로 들어오셨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들려온 게 과거 고등학교 때 일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성추행 사건도 있었나 봐요. 아이고, 예. 네, 여러 방면으로 3아웃이 된 거예요. 예. 안 좋은 일이 여러 개 터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 찬수라는 형님도 멘탈이 약간 나갔나 봐요. 기어서 하반신 붉으니까 기어서 베란다로 기어갔나 봐요. 그리고 베란다로 올라가서 찐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빌라가 4층인가 봐요. 목숨은 건지셨어요. 하지만 떨어지는 과정에서 머리가 먼저 떨어졌는지 뇌를 심하게 다친 상태에서 이제는 눈만 깜빡이는 또 작은 소리만 낼 수 있는 그런 반불구 상태가 됐나 봐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집은 좀 사는 편이라서 그래도 미운 놈도 자식이라고 태어난 이후에는 집에서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또 부양을 했나 봐요. 예. 간호를 하고. 이렇게 되면 가족들의 고통은 더 배가 되겠죠. 또 이런 상태에 고소를 받았다 하더라도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여러 방면에 이게 고소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피해자가 저 상태면요 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피해자분들은 사과받지 못하고 상처를 안고 가는 거죠.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산이 큰형님께서 그래도 유일한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계시잖아요. 학창시절에 나한테는 그래도 좋은 친구였는데 다른 친구들 눈치를 좀 보면서 몰래 가끔씩 고향에 가시면 찬수 형님 집에 갔나 봐요. 부모님은 사실 무슨 죄예요. 그쵸? 부모님 좀 신경이 쓰여서 그렇게 가끔씩 뭐 선물을 사들고 갔다고 하는데 어느 한날 명절 시즌에 찬수 형님께서 형님을 놀러와서 보시고는 입술을 파르르 떨리셨대요. 말은 못하세요. 오. 이제 반 정상이 아니니까요. 근데 무엇인가 말을 하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산이 큰형님이 귀를 갖다 댔대요. 입에다가.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죽이죠 제발 죽이죠 이거를 정말 빨리 하셨대요. 죽이죠 이런 식으로 산이 큰형님 귀에다가 하는 말이 죽이죠
찬수야 주기죠? 주기도문? 형님께서 주기도문 외워달라고 찬수야? 읊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귀에다가 다시 갖다 대셨어요. 왜냐 아닌 것 같아서. 근데 다시 주기죠. 정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상도 분들은 이게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주기조는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이봐. 약간 사투리 있죠. 경상도 전라도는 바로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거는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이봐라 이런 식 있죠, 사투리. 찬수야, 죽여달라고 이 말을 하니까 찬수 형님 눈을 엄청나게 깜박깜박거리면서 그게 대답이라는 걸 신호를 보내셨어요. 그거에 놀란 산이 큰형님께서는요, 찬수 형이 부모님께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 얘가 주기조라고 하는 거 맞죠? 이 말을 하니까 찬수 형님 부모님께서는 아니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주기도문 아니야? 우리도 주기도문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저렇게 천벌받는 게 이제 죄를 뉘우치고 주기도문 외워달라는 줄 알았다. 근데 자기를 죽여달라고 한다고? 예 어머님 이거 지금 주기조입니다. 주기도문 아니에요. 우리 불교인데 왜 주기도문을 말하는지 의아했대요. 그리고 왜 죽여달라는 거야? 우리 아들 왜 그래? 미운 자식도 부모님한테는 소중한 자식이잖아요. 그 말씀에 오열을 하셨어요. 어머니 찬수가 죽여달라고 합니다. 오열을 하시면서 울고 계시는데 거의 식물인간의 상태가 된 친구가 죽여달라고 하니까 산이 큰형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혹시 몰라서 이후에 찬수형 부모님께서 산이 큰형님께 전화를 했었대요. 내가 아는 무당분을 한번 불러봤대요. 정말 이 말이 맞는지 궁금했대요. 이젠 병적으로는 불구의 식물인간이라고 표현해도 다른 게 없죠. 그런 상태니까 혹시나 해서 무당을 불러봤대요. 이걸 맞는지. 근데 그게 무당을 정확하게 부른 게 아니라 산이처럼요, 귀신을 보는 지인분이 있었나 봐요. 그런 사람을 불러서 찬수형을 보게 한 적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했던 말은요, 부모님을 더 충격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하시기로는 아이고 이미 명을 다해야 할 사람이 왜 목숨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죄송한데 여기 아들 죽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야 여러 사람 죽이는 못된 짓 많이 하셨구만. 장기간 병간호 하신 분들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보내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부모님께 하니까 노발대발 하시겠죠.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냐? 왜 그런 말을 하냐?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전 무당도 아니고 그나마 영적인 눈들을 보는 것 뿐인데 근데 제 눈에는 너무 좀 공포스럽게 보이네요. 한을 많이 사니까 사실 행동들이 보셨네요. 그런 쓰레기 같은 행동 많이 하셨네요. 원원기, 원한기 이런 거 사실 모르겠다고. 분명한 거 원원기와 원한기가 옆에 있는 건 아닌데 누군가 심령수를 부렸는지 강령수를 부린 건지 저주수를 부린 건지 목숨만 부지시키고 있네요. 오히려 차라리 이런 상태면 살아있는 게 고통인 것 같긴 한데 살다 죽음을 몰고 가는 저주술은 봤어도 살아서 고통을 주는 저주술은 또 처음 봤다고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 네, 이건 영화 무당이나 길잡이 분 찾아서 구판을 벌이면 된다고 나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예. 네, 오히려 살려서 고통을 주는 거라고 하니까 부모님은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산이 큰형님 입장에서는 이걸 부모님께 전달을 받고는요 한숨이 나죠. 부모님과 상의를 한 끝에 산이 큰형님도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 게 산이를 불렀어요. 내 동생의 상태를 알잖아요. 그간의 자초지정을 산이한테 이야기를 했었고요. 산이는요 수십 년 살다가 큰형님이 이런 부탁을 한 자 정말 처음이셨대요. 산이는 산이 큰형님과 함께 찬수 형네 집을 찾아가서 다시 한 번 더 그 상태를 확인을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상태를 다 보고 나서 이제 돌비돌자 저를 만나서 저희 애들한테 말을 해준 거였거든요. 얘들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일이 사실 많잖아. 니들이 나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도 사실 그런 거고. 예. 근데 난 좀 특이한 게 있다. 식물인간이 내가 알기로는 눈만 겨우 깜빡이거나 혹은 아예 식물인간은 코마 상태로 있는 게 정상 아니야? 그게 식물인간이잖아. 그렇지? 사실 그렇잖아요. 똘비님 생각을 하면. 식물인간은 그냥 눈만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은 떠져 있고 심지어 깜빡거린다? 대화도 약간 하는 것 같아. 파르르 소리를 낸다고 했잖아. 이게 어떻게 식물인간이야? 맞네. 복면 병원 진단도 식물인간이잖아요. 어찌됐든 주기조란 대답을 하고 눈도 깜빡이고 도대체 이게 식물인간이 맞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검정색 장례복을 입은 머리 긴 여자가 실실 웃으면서 입술을 만지작 거리고 있었대요. 찬수형을요. 그리고 어떤 꼬마가 역시나 실실 쪼개면서 눈을 못 감게 찬수형의 눈을 만지작 거리고 있었대요. 분명 원홍기는 아니었대요. 앞에 본 어떤 무속인의 비슷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건 장난을 치고 있는 거다. 왜냐? 원홍기들은 절대 웃지를 않는다. 용한 무속인 분들의 공통적인 말들일 거예요. 원홍기는요 절대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꿈이든 뭐든 절대 웃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적이에요. 이거는 그럼 누군가의 저주술 맞는 것 같긴 하다. 이거 빨리 떼내야 한다. 이 형 지금도 죽어야 할 수명이 맞다. 마찬가지 정말이래요. 죽어야 될 수명이래요. 네. 이것들 놀이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거를 이 상태로 이 찬수형이라는 사람이 명을 다하면 이 귀것들이 다음을 누구한테 가겠냐? 가족들한테 가는 거예요. 놀고 있으니까요. 왜냐? 대상자가 죽어버리면 다음 타겟을 찾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떼내야 되는 거예요. 찬수라는 사람을 하나로 두자면 죽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내 형 친구고 나발이고. 산이 큰형님의 앞에 말씀드린 큰 부탁도 있었고, 여기 있는 부모님은 사실 무슨 죄냐? 자식 잘못 키운 게 죄라면 죄지. 산이는 이걸 떼내는 게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부탁을 들어드리기로 했어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산이는 생각을 한 게 혹시 산중에 집터가 있는 장소가 있는지 그 두 부모님께 물어보셨대요. 자기가 아시는 무속인 분을 불러서 해결할 수 있을 거는 같대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친정집, 과거 친정집이 울진이라서 거기 천평다달은 농마하우스도 있고 여름은 우리가 시원하게 거기서 지낸 적도 많고, 아 그럼 잘 됐네요. 일단 요양을 이 형님을 찬수형을 거기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좀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해서 무당분도 오셔서 우리가 위에 있었던 일들을 산이한테 미리 들었던 게 바로 이 내용들이에요. 시킨 일을 우리가 했었던 이유가 이제 굿을 위한 전초적인 과정이었죠. 네. 아직도 끝내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이 찬수라는 형님한테 누가 저주수를 내린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대요. 예. 왜냐? 원혼을 산 사람이 사실상 한두 명이겠냐고요. 그렇죠. 예. 네, 워낙 피해자가 많아요. 그런 나쁜 짓거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산이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파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건요, 그 찬수형이라는 사람을 괴롭히는 귀것은요 2명이었어요. 네. 분명 다른 형태의 모습이었고, 한 명이 그걸 만약에 저주수를 퍼부었다면요 동일한 귀신이 한 명이거나 여러 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분명 다른 종류의 귀것이었어요. 한 명이 저주를 퍼부은 건 분명 아닐 거다. 이거 분명 여러 명인 것 같은데 2명이 있으면, 그날의 추운 겨울 산사람을 보내는 그런 구판을 우리는 버린 거잖아요. 여러 말들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여러분들께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 저희는 끝내 이걸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네. 궁금증을 자아내면 여러분이 답답하실 것 같아서, 왜 니들은 가고 정작 주인공은 큰형님은 안 갔냐? 오. 네, 그거 좀 욕을 하실 분 분명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산이가 큰형님을 오지 말라고 했어요. 예. 자기가 신경이 쓰일 것 같다고요. 네, 그리고 찬수형님도 이 구판에 이제 하늘로 내려보내는 그 구판에 동의를 하셨어요. 이게 많은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사실상 과학적으로 설명 자체가 불분명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네. 그러면 가족들의 동의만 있으면 돼요. 가족들만 동의를 해서 이게 다 동의를 다 한 상태입니다. 왜냐? 너희들 살인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또한 구슬과 소금, 노끈 그런 행위들은 구판 도중에 잡기를 못 오게 했던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기름을 저희가 뿌려놓은 건 귀치 냄새를 없애기 위한 비방이었고요. 오호. 가위는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예. 저희가 그 당시 갔던 행동들은요, 명을 다해야 할 사람들을 순리대로 하늘로 보내주기 위한 구판은 사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산이가 도와주러 갔고, 산이는 또 무당이 아니기에 구판을 버릴 수 없기에 산이에 아시는 무당분이 오셔서 저희가 바라지를 하면서 구판을 도와줬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리고 이 사연을 준비를 하게 된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데, 네. 어찌됐든 죄는 죄고 잘못된 행동은 잘못이 맞지만은요, 여러분들 악플에 시달려서 생을 마감했던 연예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요. 네,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런 험담과 악플을 겪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지금 시청하고 있는 우리 돌비 공포 라디오도 마찬가지. 우리 돌비님은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간혹 상처받는 댓글이나 악플을 보면요, 돌비님마저도 마음이 아프기 마련이에요. 어이구. 예. 네, 그런 나쁜 신념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네. 이번 사연을 제가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라서 제가 급턴으로 산이와 함께 사연을 바꾼 거고요. 네. 말 한마디의 상처는요, 당신은 재미로 던질지 모르지만 당사자는 크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메랑처럼 그 찬수 형님은요,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요. 상처를 주면요,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오늘은 저희가 급으로 준비했던 겨울의 추운 사연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아코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자체는 진짜 사회적인 문제 수준이라고 저는 이제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저도 이 직업을 하면서 수많은 이제 뭐 악플러라고 하죠. 네, 악플러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낀 거는 누군가는 그렇게 남을 험담을 하면서 뭐 재밌고 뭔가 스트레스를 풀거나 이럴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누가 나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저는 이제는. 아유, 맞습니다. 네, 못 멈추는 거가 아닐까? 네. 이제 나는 그래서 누군가가 멈춰주길 바라는. 제가 뭐 세미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네네. 역시나 여기 우리 돌비 공포 라디오는 인기가 많아요. 너무 인기가 많고 유명합니다, 정말. 근데 이분들 중에서 대단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와 산이 어머님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와.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희 지역을 말 못 드리는 이유예요. 네. 고향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고요. 그것 때문에 네. 산이가 최근에 상처를 좀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러시면 안 네, 되는데. 받아가지고 네, 좀 큰 상처를 받았어요. 뭐 보통 멘탈이 강한 아이인데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원래 오늘의 사연은요, 풀어드릴 수는 없는 사연이었어요. 금기시 되는 사연이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걸 허락을 하더라고요.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네, 허락을 했고, 그래서 이 사연을 준비를 했는데, 저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어야 될 사람을 하늘로 보낸 거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게끔 다 동의를 받았고, 네. 네, 여러분들께 오해 없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이유였습니다. 방송이라는 게 양날의 또 검이기도 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일단 아코님에게는 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한 정보를 비트세요. 그러니까 네? 사실을 전달하는 건 좋은데 위치라든지 노출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으면요, 그거를 비트시면 됩니다. 그래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어요. 네, 하지만 이제 실화를 전달을 하다 보면 또 지역이 나올 수도 있고 뭐 특정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거를 노리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만 비튼다면야 뭐 문제되는 선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뭐 이런 인터넷 쪽에 관련된 이런 남을 뭐 비방한다든지 뭐 비하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직접 면대면을 마주쳐야 좀 뭐 누군가를 욕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내가 방구석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게 덜어지면서 아님 말고 이런 식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아코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우리가 비록 인터넷 세상에서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글을 쓰는 거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글을 작성을 하면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 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